KBS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동포 여러분께서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참 대단하고 거창한 게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랑이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라 별로 뭐 크지 않은 것도, 아주 작은 것도 사랑이 아닐까요? 잘 먹이고 한 번 더 안아주고 눈이 마주치면 웃어주고 때로는 또 알면서도 속아주고요. 그런 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식구도 알콩달콩 복닥복닥 이렇게 사랑을 나누면서 살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의 첫 곡은요, KBS 드라마,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왕관의 식구들이란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그 드라마의 OST로 사용됐었던 한수영의 노래 사랑인가 봅니다.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수요일에 편지 손님, 동포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용필 대표님은 사랑을 어떻게 얘기하실 건가요? 그래요. 이게 참 쉬운 듯하면서도 어려운 질문 같은데. 그 여성분들한테 물어본다면은 뭐 사랑이야 뭐 아껴주고 그렇죠. 먹을 거 더 주고 뭐 이렇게 네. 또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양보도 해주고. 네. 네. 남자들한테 물어보면은 이게 심각해져요. 사랑의 뭐냐고 보면은. 한번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네. 그냥 일반 사람들이 뭐 그렇게 물어볼 때는 뭐라고 네. 대답할게요? 뭐 돈 글쎄요. 버는 일? 돈 버는 일? 네. 뭐 딴 사람을 이해해 주는 일? 네. 네, 보듬어 주는 일? 뭐 너무 철학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돈 버는 일, 또 네. 먹고 사는 일. 그렇죠. 그렇죠. 어렵잖아요. 네, 어렵죠.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죠. 마음을 얻는 일? 네. 맞네요. 이 얘기가 이 네. 생텍쥐페리의 그 어린 왕자라는 네네네. 아주 뭐 저희들 청소년 시절 어릴 때도 네. 많이 읽었던 책이잖아요. 네, 어른들의 동화였죠. 네. 참 그 교과서와 같은 아주 주옥 같은 그런 글로 잘 쓴 시인데, 여기도 우리가 이 사랑이 뭐냐고 여쭤보니까 네. 저도 이제 어릴 때 그 생텍쥐페리를 아주 읽어본 지는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네, 희미하기는 맞아요. 한데 네. 근데 그때 그 장미꽃이 나와요. 네, 거기 장미꽃이 나오죠. 그래서 네. 저는 사랑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장미꽃이다. 향기가 있고 아름답지만 그럼. 가시도 있는. 네. 그렇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랑이라는 걸 참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자꾸 아주 소소한 것도 사랑이 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어린 왕자 이 소설 이야기를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 얘기를 좀 잠깐 해드리면 네네. 뭐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어린 왕자가 아주 작은 소옥성에서 살잖아요. 네. 근데 어느 날 이 꽃이가 하나 딱 날라와요. 꽃이가 딱 날아서 이렇게 피니까 그게 장미꽃이에요. 네. 그 장미꽃을 아주 애지중지하게 어린 왕자가 아주 바람이 불면은 넘어질세라, 네. 비가 오면은 젖을세라 하면서 아주 정성을 들여서 돌보는데, 근데 이 장미꽃이 틱틱대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린 왕자가 하도 그 작은 별에서 다투니까 어린 왕자가 떠나죠. 네. 떠나가지고 이별 저별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사는 얘기, 또 여러 가지 이제는 세상 이야기들을 네, 좀 만나게 경험합니다. 되죠. 그렇죠. 네. 그걸 보니까 사막에서 여우도 만나고요, 또 뱀도 만나요. 네. 그리고 왕도 만나요. 그 다음에 또 허영심이 많은
남자도 만나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네. 또 뭐 여러 가지 지리학자도 만나고 또 자기 별에 하나밖에 없는 장미꽃인데 아주 장미꽃이 많은 그런 별도 찾아가서 만나게 돼요. 네. 근데 이 어린 왕자가 결국은 그 장미꽃이 나하고 티격태격 싸우긴 했지만은 네. 그 꽃을 정말 그리워하고 내가 사랑한다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저는 그 혹성에 가서 장미꽃을 더 사랑해준다는 그런 아주 주옥같이 아름다운 그런 소설인데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어린 왕자가 하는 얘기가 네 장미꽃을 그렇게 소중하게 만든 것은 그 꽃을 위해 네가 소비한 시간이다. 네. 그러니까 시간을 들인 만큼 그렇죠. 공을 들인 만큼. 좋든 네. 싫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시간이 세월이 약이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긴 인연을 갖고 같이 부대끼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주 소중한 사람들이다. 네. 이런 교훈을 주죠. 네. 뭐 늘 얘기합니다마는 행복의 파랑새는 네. 항상 가정에 있더라라는 것하고 좀 비슷한 귀결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마 동포 여러분께서도 맞아. 우리가 세상 아무 데를 다 다녀봐. 가정에서만큼 소중한 게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한 가정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부부 싸움도 많이 하고 네. 아이들하고 야단도 치고 막 복작복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한 식구 오랫동안 그 네. 공간에서 같이 지냈다는 거, 뭐 정말 같이 슬플 때는 울기도 하고 네. 또 같이 웃기도 하고 또 싸울 때는 또 싸우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결국은 그 가족만큼 나에게 소중한 것이 없다. 이런 거를 점점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거를 이제 느끼게 된다는 거죠. 네, 정말 보통 얘기하듯이 지지고 볶고 그러면서 살지 않습니까? 네, 뭐 그리고 나서는 또 언제 그랬냐 하는 듯이 식탁에 앉으면 같이 밥 먹고 찌개에 같이 숟가락에서 네. 떠먹고 이러는 게 바로 식구. 그래서 저는 식구란 단어가 참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같이 밥을 먹고 네. 같이 얘기하고 나누는. 그래서 요즘 식구가 없이 혼자 네. 혼밥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빨리 식구를 만드셔야 됩니다. 혹시 주변에 한국에 와서 생활하시는 동포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혼자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좀 따뜻한 정을 서로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만들어 보셔야 될 때가 바로 요맘때 아닌가요? 12월일 때. 12월 정말 한 해라 가기 전에 네.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유종의 미도 거두시고 네. 정말 이 혼자의 그 밥 먹는 것보다 네. 함께 그렇죠. 이렇게 밥 먹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행복우체통에도 아버지의 사랑을 적어오신 분이 계십니다. 중국 길림성 연길시 류가영 씨가 보내오셨는데 아버지의 노래란 글입니다.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딸이 뒤늦게나마 아버지 노래를 부르렵니다. 아마 이 세상 모든 딸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가 아버지의 노래라 생각합니다. 산 같은 아버지. 언제나 나에게 뒷동산의 느티나무처럼 변함없는 쉼터가 되어주시고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75세 되신 나의 아버지. 나 때문에 지금도 아버지는 힘드십니다. 그런데 그런 내색 전혀 없이 밝으신 산 같은 아버지. 하늘 끝까지라도 아버지를 업고 가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매일 웃으면서 아픈 환자들의 희망이 되고 건강 상담소를 운영할 수 있는 건 우리 아버지의 긍정적인 성격을 닮은 것입니다. 부도가 나고 앞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웃으며 사셨습니다. 내가 뇌종양 말기 진단을 받고 2달 산다는 병원 판정을 듣고 불독처럼 화를 내시던 아버지. 늙은 아버지가 살았는데 이쁜 내 막내딸이 왜 죽니? 우리 집에는 순서가 있다.
가로등도 안 꺼진 새벽이면은 두 손에 콩물을 들고 우리 집에 와서 날 깨워 운동을 시키던 아버지. 추운 겨울 빨갛게 온 아버지의 두 손을 보며 난 매일 콩물이 아닌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을 마셨습니다. 뇌종양이 귀 신경을 눌러서 나는 듣질 못했습니다. 새벽에 혼자 운동 나갔다가 트럭에 치여서 다리도 끊어지고 공포증까지 생겨 집까지 팔고 지금 사는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새로 이사한 후에 새벽마다 아버지 팔짱을 끼고 걸어 다녀서 숱한 마을 사람들이 나와 아버지를 손가락질하기도 했습니다. 후에 사정을 알고는 모두 엄지손가락을 내밀었지요. 혼자 가정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남편과 아픈 딸을 대신해서 토끼 같은 내 아들을 업어주고 키워주신 아버지. 내가 쓴 투병기가 은상을 탔을 때 호텔 시상식에 찾아오셔서 그렇게도 기뻐해 주셨던 내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장수하세요.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힘든 시기를 버텨낼 수 있었고 43살인 이 나이에도 응석을 부리면서 아버지가 골라주는 명태 누나를 먹곤 합니다. 언제나 꿋꿋하게 뒤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우리 아버지. 엄마에게 한국 노래 고장난 벽시계를 들어보라는 센스쟁이 아버지. 노년에 아바이 냄새가 난다며 담배도 끄는 우리 아버지. 이런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 자랑스럽고 이런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2달 산다는 병원의 판정을 뒤엎고 13년의 기적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사랑합니다. 라고 적어오셨네요. 네, 참. 정말 대단한 아버지시죠. 네, 정말 아버지의 사랑이 위대한 사랑이네요. 그렇죠. 네, 13년. 네. 말이 13년이죠. 정말 그 14년 동안 딸을 그렇게 돌봐주시고 모든 걸 다 뒷받침을 해주신 그 네.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을 느끼면서 저도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나네요. 네. 네. 아버님 하면은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그래도 저는 뭐 형제 중에서 막내로 태어나서 나름대로 네. 아버지의 그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셨겠네요. 네. 예, 그리고 좀 뭐 그때 우리 형제들 많지만은 저는 또 이렇게 늦둥이로 태어나서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잠잘 때다 보면 아버지 팔벽에 꼭 비고 자고 네. 뭐 응석도 많이 부리고 그 보니까 여기 이제 명태 누나를 이 네네네. 아버지가 골라주는 거 막 딱 우리 아버지가 꼭 상에 나오면은 명태 누나는 너 이거 맞아요. 막내 거 제일 먼저 빼주셨던 네. 그런 아버지 모습도 생각나고요. 난 모든 아버지의 사랑은 정말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그런 네.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아버지의 이런 헌신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편지를 보내오신 류가영 씨, 병을 이겨내고 2달 정도 살 겁니다. 라고 하셨던 네. 게 13년이나 이어져 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정말 아버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인사를 드리고 싶네요. 네. 본인의 의지는 물론이고 가족의 사랑이 바로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게 아닐까요? 네. 그래도 이런 아버지의 또 사랑을 받으셔서 네. 또 이렇게 건강을 회복을 하시니까 정말 또 이렇게 아픈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또 유가영 씨의 또 마음도 상당히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이 유가영 씨의 이런 삶의 이야기, 스토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네, 뭐 우리 한국 사회에도 IMF 맞을 때 아버지라는 소설이 나와서 네. 정말 온 식구들을 막 울게 했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지 하면은 묵뚝뚝하고
예, 뭐 술 항상 즐기고 저 여기 방 한 구석에다 담배나 뻐긋뻐긋 피는 그 아버지라고 하고 괜히 고함만 지르는 그런 아버지라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 IMF 때 정말 이 한국 사회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많이 돌아보면서 감동을 네. 느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올 겨울에 또 이게 류가영 씨의 편지 사연을 보면서 그 아버지의 감동을 다시 새겨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네. 한 해를 이렇게 보내면서 주변에 어머니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한번 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우리 특히 가까이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는 네. 좀 소홀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렇죠. 당연한 걸로 네. 알고. 정말 그러나 이렇게 뭐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라든가 어떤 이렇게 또 특별한 감사의 절기를 맞이해서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네. 정말 그게 또 대화의 물거리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더 이렇게 신뢰도 쌓이고 사랑도 쌓고 어떤 가정이 네. 환하게 밝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게 사실 쉬운 일인데. 네. 그렇죠. 네. 아마 동포 여러분께서도 맞아. 나 참 아버지한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얘기 너무 아꼈구나. 네. 표현해야지. 표현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근에 어떤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네. 발표한 연구가 있는데요. 연변지에 살고 있는 청소년 2천여 명한테 물어봤대요. 네. 부모님하고 떨어져 있는 친구들, 또 뭐 부모님과 떨어졌거나 다시 재결합한 친구들. 근데 결과가 다시 부모하고 같이 한 가족으로 재결합을 했지만은 그래도 우울증, 부모의 갈등은 쉽게 가시지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주는 메시지는 재결합만이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 안에 네. 정말 진정한 관심, 이해, 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떨어져 있는 시간만큼의 네. 어떤 더 큰 관심과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듭니다. 정수라의 노래 준비했어요. 아버지의 의자.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수요일의 행복우체통 동포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행복우체통의 두 번째 사연입니다. 중국 길림성 연길시 리정화 씨가 보내오셨네요. 내 마음의 노래라는 글인데 김용필 대표가 소개해드립니다. 파란 잎들을 알록달록 물감으로 칠해놓은 듯 예쁘게 단풍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11살 된 사랑하는 손자와 함께 모아산 숲속 낙엽을 밟으며 가을 향기에 취해봅니다. 할머니는 또 그 노래 불러요? 이 노래가 내 마음의 노래란다. 이 노래를 부르면 엄마 생각도 나고 동년의 추억 불러일으키거든. 나도 내 마음의 노래 하나 있는데. 뭔데? 무슨 노래야? 손자는 말없이 단풍잎 하나를 손바닥에 놓고 들여다봅니다. 작년에는
엄마 아빠와 함께 이 길을 걸었는데요. 단풍잎도 책갈피에 끼워주면서 엄마 향기 같아. 손자가 단풍잎을 가슴에 꼭 품고 걷는다. 할머니, 엄마가 단풍 들며 오신다고 했는데 그곳엔 단풍이 안 들었나 봐요. 왜 아직도 안 오시지? 단풍잎에 편지 써서 바람에게 부탁해야지. 이곳엔 빨갛게 노랗게 단풍이 들었다고. 손자는 붉게 물든 단풍잎을 따서 책갈피에 소담이 끼워 넣습니다.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단풍등 숲속길을 걸었습니다. 엄마야, 아빠야, 우리 함께 살자야. 해도 있고 달도 있는 푸른 하늘 집처럼. 앞서 걷던 손자가 두 손에 단풍잎을 한 움큼 받쳐들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콧잔등이 찡해 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무리 손자를 귀여워하고 잘 보살핀다고 한들 어찌 엄마 아빠의 사랑에 비길 수 있으랴. 엄마 아빠와 함께 있을 때는 천사 같던 얼굴이 부모가 외국으로 돈 벌러 떠나면서 천진난만한 모습 속에는 늘 그늘이 드리워져 있어요. 얼마나 많은 조선족 가정들에서 우리 손자와 같은 애들이 엄마 아빠의 사랑이 그리워서 울고 있을까. 엄마야, 아빠야, 우리 함께 살자야. 해도 있고 달도 있는 푸른 하늘 집처럼. 나도 함께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손자의 눈에서도 나의 눈에서도 그리움의 눈물방울이 똘랑똘랑 뚫렁뚫렁 떨어집니다. 네. 조선 가정의 모습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동포 어린이들을 네.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그 떨어져 산 시간만큼 행복하지 않다라는 결론이 났다고 그래서 마음이 좀 찡했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서 다시 이렇게 만나면은 네.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고 싶었고 저기인데 근데 네. 막상 만나서 같이 있어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 기대했던 거하고는 뭔가 좀 이렇게 이상적인 거하고 안 맞을 수가 있게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네. 대화도 잘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재결합을 했다 하더라도 행복감을 못 느낀다는 거죠. 네. 오히려 그러면서 갈등만 더 커지고. 아, 그래서 이 재결합을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아이를 내가 다시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란 이런 준비 같은 게 이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 연구 발표 그 나중에 조언을 해주는 거는 그래서 이런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재결합을 할 때 미리 좀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를 네. 좀 진행을 네. 해줬으면 좋겠다. 아, 그러니까 다시 뭐 아이들한테는 부모님을 다시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네. 부모님은 또 아이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떨어져 있을 때는 뭐 편지 주고받고 뭐 이렇게 할 때는 이 뭐랄까 이게 상상 속에 네. 우리 그렇죠. 여기 이 편지 사연에 있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네. 딱 같이 생활하다 보면은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보이지 않는 이 벽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그 손자 나이쯤 됐을 때 만약에 소학교 다닐 때 네. 떨어져서 한 대학생 정도 됐을 때 만났다. 네, 네.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 그 간격의 감성들이 다 엄마 아빠한테 묻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화도 뭔가 나눠 이럴 때 좀 어색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네.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필요하네요. 네. 네. 그래서 저도 2000년 총가요. 그때는 이 부모님들이 한국에 많이 나오셔서 이제 또 살이 이런 불법 체류 상태에 있다 보니까 가고 네. 싶어도 못 가고 그렇죠. 막 오래다 떨어져 있었잖아요. 결국은 그때 이제는 이제 동포 지원 단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그 아이들을 이제 방학 기간에 초청을 해가지고 네. 같이 이제 방학 캠프를 하죠. 네네네. 그래서 한 일주일을 하지만은 이제 캠프 기간은 한 2박 3일 정도 이렇게 하면은 같이 부모님들하고 같이 이제는 여행을 떠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요.
근데 이때 천만 원짜리 정말 눈물 바다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정말 네. 아주 어릴 때 한 10년 만에 만난 아이들은 그때 지금은 영상이 없었으니까 네. 전화 통화만 하니까 얼굴을 모르는 거예요. 아이고. 만나서도. 네. 그 정도로 떨어져 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계속 연락을 했었으니까 네. 얼마나 보고 싶고 했어요. 그냥 만나자마자 눈물부터 흘리고 한 며칠 밤은 그렇게 눈물로 그렇죠. 드새기는데 네. 조금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서먹서먹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럴 수 있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를 더 이 아이에게 계속 만족을 시켜줄 수 있는 뭔가를 계속 더 해줘야 되는데 네. 사실 여기 부모님들이 와서 돈만 보내줬지 그것만 알았지 정말 바쁘시다 보니까. 네, 그 네. 아이를 진정 어떻게 해주는 게 아이의 어떤 그 행복이랄까요 만족도를 높여줄까 네. 뭐 이런 거는 좀 많이 무뎌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요즘에는 그 어린이들을 모두 한국으로 데려와서 학교도 보내고 그렇죠. 같이 네. 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이 네. 늘어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주 어릴 때 아이들을 지금 들고 오면은 네. 그 이제 초등학교를 보내면은 초등학교에서 적응을 잘 해요. 그렇죠. 아이들은. 네. 근데 이제는 중학교 또 아니면 초등학교 한 뭐 5, 6학년 때 되면은 이 학교 생활을 잘 적응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집에서 네. 그냥 PC하고 이거 핸드폰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부모님하고 대화 단절되고 네.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도 벌어지더라고요. 네. 부모님께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래야겠죠. 네. 오늘 윤형주가 불러주는 엄마야 누나야 들으면서 동포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와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